안녕하십니까. 주식계 신바람 안정모입니다. 주식으로 월 1,000만원의 수익을 내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불안한 노후 저와 함께 하시면 최선을 다해 걱정 없게 해드리겠습니다. 방송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광고가 나오면 커피 한 잔을 하는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평생 해야 될 주식입니다. 차분하고 여유롭고 그리고 무덤덤하게 또한 냉철하게 투자를 할 때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당분간 저 대신 박 팀장이 시황 및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 잘 듣고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운명은 파월에게 달려 있습니다.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와 다음주 주간 증시 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시장인데요. 중국의 부진한 어떤 경제 지표와 특히 반도체 관련되는 기술주 부진으로 하락했어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17.16, 0.07% 하락했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40.47, 0.52%. 장중에는 다우 같은 경우에는 올랐다가 이제 끄트머리에서 조금 빠졌고요. 이날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는 기술주죠. 테크 관련되는 주식들, 이런 부분들이 미끄러지면서 근데 낙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다음 주에 FOMC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우지수 구성 종목 중에서는 파이자라든지 머크, 요즘에 제약 바이오주들이 계속 일일비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반등이 좀 나왔고, 기술주인 애플, 인텔, 뭐 시스코, 이런 종목들이 하락을 조금 이제 주도하는 모습이었어요. 이 브로드컴이 이제 그 실적 발표 전망들 이런 부분을 낮추었는데, 올해 매출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했는데 그 원인으로 들고 있는 게 지금 이제 하웨이 제재에 따라서 하웨이 관련되는 부분이 미국하고도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국내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그래서 브로드컴은 이제 칩 제조사인데 여기 따라서 이런 부분이 파장과 무역 마찰로 이제 결국 수요가 둔화되기 때문에 수익성도 압박할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브로드컴이 한 5% 이상 빠졌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머지 기술주 그리고 글로벌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제가 시황할 때도, 시장 분석할 때도 이 부분 말씀드렸는데, 중국의 경제 지표가 그 금요일날 이제 보통은 이제 11시에 발표되는데, 이날 뭐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발표됐는데 발표된 지표가 다 안 좋았어요. 특히나 이제 5월달 산업생산 같은 경우는 전가율이 5%, 17년 만에 최악. 그 4월달에 5.4보다 부진하고 예상치도 5.4였는데 이거보다 부진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위험자산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면서 이 무역 그 분쟁 관련되는 부분이 지표상으로 계속 반영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려감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여러 가지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지난주도 뭐 그렇게 했습니다만 뭐 대공황이 올 수도 있다. 그다음 여러 가지 지금 악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요. 이 회사가 이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이 지표인 것 같아요. 비즈니스 컨디션. 요게 이제 MSBCI 이 부분 자체가 별로 안 좋다. 그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제일 안 좋다. 월스트 레벨에 지금 나와 있다고 모건 스탠리뿐만 아니라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다른 IBS도 계속 이제 부정적인 코멘트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시장이 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발표되었던 경제지표 중에서는 이번 주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물가지표가 뭐 많이 나왔고요. 이날도 이제 상무부에서 소매 판매가 이제 4월달 대비해서 0.5% 증가했는데 전망치보다 좀 부진했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4월달도 이제 수정했던 게 4월달에는 이제 0.2% 감소였다라고 했다가 지금 0.3% 증가된 걸로 좀 수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그 미국의 소비 상황은 좀 탄탄하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번 주에는 나쁜 뉴스가 시장을 이제 받쳤는데, 이런 어떤 소매 판매는 또 이제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야, 그러면 다음 주에 금리 FOMC에서 좀 이런 게 좀 부담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반응을 하는 어떤 특이한 모습을 좀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산업생산 관련되는 부분들도 한 0.4 정도 증가돼서 전망치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금리나 부분에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반응을 했고요. 이제 6월달 미시간대 이제 소비자 태도 지수도 좀 이제 전월보다는 좀 빠졌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 차트를 통해서 다우지수 좀 한번 살펴보면 6월달 들어서 굉장히 좀 이제 위기의 5월말을 보내다가, 왜냐하면 여기가 왜 이제 위기냐면, 제가 여러 번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차트를 좀 늘려보시면 뭐 한국보다는 해외에서 더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헤드 앤 숄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게 빠지면 그냥 조금 빠지는 게 아니라 급락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월가에서도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고점을 넘어가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문제가 이제 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기술적으로는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빠지면 안 되는 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이제 결국은 두 가지 부분이었죠. FOMC에서 제롬 파월이 시카고 쪽에서 이제 발언을 하면서 야, 금리나 어떤 시그널의 어떤 상징할 만한 코멘트가 하면서 다른 어떤 재료보다도 강력하게 주가 지수가 올랐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다음 주 이벤트를 앞두니까 간망세로 결국은 한 일주일 정도 진행되었다. 결국은 이제 지금 빅 이벤트가 두 가지잖아요. 다음 주 FOMC. FOMC에서 가장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제롬 파월이 계속 이제 시장에서 말하는 인내하겠다, 이 부분이 이제 삭제가 된다고 하면, 야, 그럼 7월 달에 금리를 인하하겠네, 이런 코멘트로 된다면 재차 또 상승의 어떤 기조가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이벤트가 G20이잖아요. 지금 이제 다음 주 정도는 시진핑 주석이 지금 참여하는 여부냐가 좀 굉장히 좀 중요할 거고, 계속 이제 이 경제 문제에서 기술 분쟁, 최근에는 이제 홍콩 시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지금 미 상무부 그 상원에서 또 뭐 이 코멘트가 좀 나와서 이런 부분들이, 야, 이 G20 관련되는 부분에서 우려감은 계속 있는데, 아무튼 다음 주가 시장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FOMC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G20에서 시진핑과의 어떤 식의 만남이 되고, 어떤 식의 이제 뭐 빅딜 관련되는 부분이 아니더라도 협상의 어떤 분위기만 나와도 시장은 그러면서 이제 7월달 실적 시즌으로 간다고 하면 여기가 저점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게 이제 글로벌 증시에서 뭐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반도체 관련되는 부분에서 계속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예, 에버코어 같은 데서는 이제 제가 금요일날 뭐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야, 반도체 회복 그 시기가 당초는 올해 말이었는데 2020년 내년도 하반기에 뭐 가격 관련되는 원체 지금 재고 관련되는 부분이 이게 해소되기가 쉽지 않다. 본래는 이제 3분기 4분기 되면 미국의 저 데이터 센터들의 어떤 수요가 회복이 되어서 가격이 좀 이제 회복될 것이라는 게 올 초에 전망이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재고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게 변화가 많지가 않더라, 이런 부분 나오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부분 사실 좀 있어요. 이런 부분 좀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국내 시장 포함해서 이제 주간 증시 일정 한번 보겠습니다. 빅 이벤트, 첫 번째 빅 이벤트가 이제 6월 미국 FMC죠. 이벤트에서 이제 연설이 있어서 그래요. 결국은 뭐 국내 시간으로 보면 이제 목요일이겠죠. 목요일 날 이제 FOMC 회의를 끝나고 이제 제롬 파월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그래서 인내라는 문구가 삭제되느냐. 그러면
그것 때문에 미리 올랐기 때문에 이제 빠질 수도 있습니다만 6월 달에 금리 인하가 아니다. 7월 달이라고 만약에 이런 부분이 된다면 이 기대감 때문에 저는 이제 추가적인 어떤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여전히 인내다 이런다고 하면 문제가 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목요일 날 새벽이 굉장히 이번 주는 중요할 것 같고요. 월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추가로 이제 3,250억 달러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 건지 공청회가 이제 열립니다. 예. 그래서 25% 관세 부과 스케줄. 예.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최근에 영화금속이 좀 올라왔잖아요, 이번 주에. 그래서 이제 이 공항 관련되는 재검토일이 월요일이에요. 거기 따라서 이제 제2공항 같은 경우는 해당 지역에 땅이 있는 회사들이 보통 해당 종목들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현지 시간으로 18일 수요일 정도 되겠죠. 우리 시간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출정식이 이제 플로리다에 있습니다. 그럼 출정식 하면 그때 뭐 외교라든지 경제정책이 반영되겠죠. 뭐 북한과의 이야기도 좀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미중 무역 분쟁 관련되는 부분도 G10을 앞두고 이제 출정식에서도 변동성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이제 18일, 19일 FMCA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이제 바이오주 쪽에서는 이 인보사 관련되는 식약처 허가 취소 행정처분에 관련 청문회가 열립니다. 이런 부분도 좀 해당 종목에 코생 같은 경우는 영향이 있을 거고요. TC중 같은 경우에도 다음 주 되면 이제 상장 폐지 실질 심사 여부가 또 결정되니까 TC진을 혹시라도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 또 체크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이 이제 국내에는 수소 엑스포가 있습니다. 참, 이 수소차 관련되는 부분들은 참 이렇게 연속성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G20에도 수소 사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일 날에는 EU 쪽에서 이제 정상회의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이탈리아 관련되는 재정정책, 논의가 좀 예상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주말쯤에 이제 주말에 열리는데, 그러니까 주중에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죠. 이 자율주행 페스티벌이 열리는데, 여기에서 5G 관련돼서 세계 최초의 그 자율주행차 공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 관련되는 테마 종목이 여러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칩셋 미디어라든지 에이테크 솔루션, 더 미동, 이게 이제 과거에 이제 뭐 넥센테크가 이제 NCN으로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넥스트 칩인가? 하도 이름 자꾸 바뀌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도 빅 이벤트도 있고요. 소소하게 중간중간에 테마주 움직일 수 있는 흐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한번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면요. 저희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차트가 똑같죠. 예. 저희가 더 많이 빠져가지고 올라올 때는 다우보다는 조금 이제 첫째 날은 비슷했고 그 주에는 좀 떨어졌다가 그 주 후반에는 좀 따라갔다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선물 옵션 만기일도 있었고요. 좀 수급을 좀 체크해 보면 지금 6월달 들어서는 저는 이제 외국인들이 참 돌아올 듯 말 듯 뭔가 요때 야 좀 돌아오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바로 또 3일 동안 팔았거든요. 그러다 다시 이틀 들어오면서 이제 동시효과 매직도 좀 나타나면서 야 외국인이 좀 돌아올 것 같아. 왜냐면 결국은 금리가 인하된다라고 하면 달러가 약세가 된다면 원화가 강세가 된다. 이러면 이제 외국인들 유입이 될 수 있는 조건이잖아요. 근데 외국인이 좀 주춤하는 것은 뭐냐면 대형주 관련돼서 이제 반도체 관련되는 부분, 기술주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미국이 좀 부진하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딱 사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코스피 쪽에서는. 전기전자 쪽이나 뭐 자동차나 이런 대형주 섹터, 근데 대부분은 전기전자 쪽이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쪽을 사줘야 이제 외국인 매수가 들어가는데
반도체 관련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외국인들도 들어오다가 좀 주춤주춤하고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저점 매수는 확실하게 2000선 부근에서 계속 지금 연기금이 받고 있고 그런 어떤 확실한 부분은 연기금은 2000선 부근에서는 주구장창 지금 받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는 수급을 좀 체크해 보면 코스닥도 6월달 들어와서는 이제 개인들은 계속 지금 사고 있어요. 연기금도 계속 사고 있고요. 그죠? 근데 외국인이나 기관은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오히려 지금 6월 들어서는 매수를 안 하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의외로 또 제법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반등세는 글로벌 증시가 같이 중국도 그렇고 6월 달에 반등이 나왔는데, 결국은 다음 주에 나오는 FOMC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외국인 수급과 그 다음에 이제 기관들, 특히나 연기금 같이 이제 2000선 부근에서 샀던 부분이 이제 어떻게 좀 차익 매도를 하느냐, 아니면 계속 지속적으로 매수하느냐, 이걸 체크해야 되겠죠. 이 지속적으로 체크한다면 G20 분위기가 좋아서 빅딜은 안 나오더라도 뭔가 협상에 관련되는 이야기로서 좀 진행할 것 같다. 그럼 추가 3,250억 달러에 관련된 부과는 좀 안 될 것 같다. 이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출정식을 하면서 뭔가 시장 친화적인 어떤 반응을 하느냐, 아니면 계속 이제 스트롱하는 이미지가 나오느냐, 거기 따라서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따라서 시장의 어떤 방향성은 7월달 이후 방향성, 하반기를 아마 결정짓지 않을까? 이 6월달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하반기가 어떻게 되느냐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6월달에서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이제 미중 무역을 하느냐, 북한 관계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분위기를 만들면서 갈 수도 있고요. 계속 박스권으로 지리하면서 하반기까지도 좀 쉽지 않은 흐름으로 갈지, 그 결정이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있다. 이런 부분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그런 와중에서도 분명히 이제 매매될 종목들, 그 틈새 종목들, 이번 주도 보면 신공항, 그 다음에 트럼프 관련되니까 뭐 북한 관련되는 종목들도 이제 지시 끝나고 오니까 경협주도 뭐 나름대로 이제 이슈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자율주행차, 그죠? 여러 가지 이슈들, 이런 것들 좀 체크하시면서 시장 대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 팀장이 방송한 시황 설명 잘 들으셨죠?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서 응용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